그것이 이제 비화폰의 지옥문이 열렸다. 국가를 위해서 쓰라고 비화폰을 마치 무슨 범죄자들끼리 사용한 대포폰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심우정도 내란 공범 아닙니까?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화폰을 통해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에게 주류 담는 이거는 엄청난 국정농단에 속한 범죄 행위다. 거기에 진상을 밝혔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특검까지 왔을까요?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결정을. 아이고 진짜 이 녹음 파일이 있나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이걸 확인해보지 말자. 이거 덮은 것이 아닌가. 검찰이 그전에라도 구속영장을 받아서 다른 범죄로 구속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6달 동안 못하거나 안 한 걸 조특검은 불과 엿새 만에 다른 혐의를 찾아 적용한 겁니다. 정권을 바꾼 보람을 만끽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판사에서 지금 석방이 된 그런 사항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일반인처럼 체포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업자득이요 사필 기정입니다. 다시는 검찰 권력 사유화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 원재입니다. 드디어 특검 수사가 본격 개시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전광석화로 칼을 뽑았습니다. 조 특검은 19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추가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임명 엿새 만입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구속 상태로 있게 됩니다. 26일 날 이제 구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풀어지게 되면은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법 감정상 내란 수괴와 함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시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유롭게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메시지도 내고 지지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습 뭐 이런 거 보이면 날도 더운데 화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것과 또 국민 법 감정상 이거는 다시 구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풀려나 거리를 할부할까 걱정과 답답함이 크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 뜻을 배신하지 않는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그런 황당한 상황만은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의 직위원은 결코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먼저 특검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검찰의 무능과 부신경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26일이면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됩니다. 일반적 범죄의 경우 대개 6개월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계속 복역하면서 상급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내란 재판이 길어지면서 1심 진행 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재판 진행을 끈 직위원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하고 비교해 보면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의심스럽거든요. 박 대통령 당시에는 공판 준비기일을 5월 2일, 5월 16일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쳐서 느슨하게 잡아서 이것은 내란 범들을 구속 기간 내에 제대로 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풀어주겠다 이런 의지로 일으켜서 이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26일 석방돼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란 수괴에 이어 핵심 공범까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검찰 책임은 더 큽니다. 이런 일을 막자면 검찰이 내란죄 혐의와는 다른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속기간이 다시 최장 6개월 늘어나 내란범이 재판 중에 풀려나는 얼토당토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최순실 씨도 이런 식으로 추가 혐의를 적용해 1심 재판 중에 풀려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는 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제2주범의 석방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6개월이 다 되도록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그전에라도 구속영장을 받아서 다른 범죄로 구속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것은 법원과 검찰 모두의 합동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1일에야 내란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합니다. 보석으로 풀어주되 출국 시 사전 허가를 받고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조차도 거부합니다. 어차피 26일 풀려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할부할 수 있는데 굳이 조건이 달린 보석을 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추가 구속이란 효과적 방식을 알아서 제외한 검찰의 물렁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김 전 장관의 간덩이를 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영현 장관을 위한 특혜라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이 6달 동안 못하거나 안 한 걸 조특검은 불과 엿새 만에 다른 혐의를 찾아 적용한 겁니다. 그것도 임명 엿새만이지 사실은 하루 사이에 다 한 일입니다. 조특검은 18일 경찰로부터 김 전 장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당일 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비아폰 정보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특검 하는 건가 새삼 효능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지 정권을 바꾼 보람을 만끽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아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비아폰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증거인멸 교사는 김 전 장관이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아무개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내란 전보를 밝혀내고 내란 범죄 은닉 과정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단초가 되는 혐의들입니다. 머리 좋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수재들이 모인 검찰이 이를 몰라서 간과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현을 계속 가둬두는 데 부담을 느꼈거나 무슨 이유에서든 관련 범죄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기가 꺼려져서 그런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가리기 위한 고의적 부실 수사 아니냐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우정도 내란 공범 아닙니까?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도 그 지금 얘기 역시 그 비아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아폰도 물론이거니와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검찰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요청을 하고요. 심지어 법원행정처, 대법원에까지도 요청을 합니다. 계엄사 파견 요청을 합니다. 검찰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실제 윤석열, 김영현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엔 이상하게 비어진 채 공백으로 남은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노상원 수첩으로 한 자락이 드러난 외환 유치 혐의는 아예 싹 빠져 있습니다. 군 드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통한 국지전 유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도 최근 이런 점을 지적했죠.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합참과 방첩사, 드론사, 지작사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화폰을 이용한 정권 핵심부의 내란 모의와 계엄 실패 뒤 증거인멸 과정의 전모도 밝혀져야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한독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비화폰을 관리하던 가령 김성훈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영장을 못 치게 했잖아요. 막았잖아요. 기소를 막고 왜 그랬겠습니까? 연관돼 있는 거죠. 사실 이번 그 내란 쿠데타는 결국 정치 검찰의 그 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든 검찰은 그와 관련된 것들을 숨기려고 했을 거고 비화폰의 통화 목록은 그거를 증명해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 총장과 비화폰을 둘러싼 의문은 잠시 뒤 김건희 특검을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비화폰 사용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재구속 사유로 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최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계엄 관련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려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다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내란의 목적, 계엄의 동기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목소리도 큽니다. 이 역시 야당과의 갈등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따다쓸 게 아니라 역시 노상원 수첩의 단초가 드러난 헌법 개정, 재선, 삼선 등 독재 구축을 시사하는 용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종군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전부터 국정에 대해 비정상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집권 초부터 장기 집권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엔 이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임명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특별검사의직을 수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 말대로 내란 전모와 사실관계를 한 점의 미진함, 한 올의 치우침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내길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19일 검사 파견을 요청하고 기자단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6개 범죄 의혹을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특검 출발을 앞두고 최근 화제가 되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건희 씨가 이른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 배분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음 파일엔 또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에 20억 원을 2달가량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억 원을 약 2달간 맡기는 대가로 주식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 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 대한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재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김 씨가 주가 조작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 없이는 약속할 수 없는 40% 고수익을 주가 조작 세력에게 약속해줬다고 털어놓은 육성 파일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육성 파일에는 김 씨가 미래에셋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에그는 무선 와이파이가 상용화되기 전 사용된 휴대용 인터넷 연결 장치입니다. 접속할 때마다 인터넷 접속 주소가 바뀌어 2010년대 초반 주가 조작 과정에서 활용된 장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게 정확하게 아마 조상원 차차장의 워딩이었을 거예요. 주시장에도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주 인수권까지 거래하는 분이 어떻게 낮다고 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에그를 썼다라는 표현을 미래에셋증권 관리자와 통화하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IP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거를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는 게 합리적이죠. 서울중앙지검 쪽에선 자신들도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하긴 했지만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 거래가 증권사 직원을 통한 전화 주문이 아니라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주장합니다. 이 해명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당시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의 해명인 것 같아요. 우리 무능력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실 수사한 거 아니야? 봐주기 한 거 아니야? 이러한 지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법적인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린 몰랐어요. 그냥 우린 무능력해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믿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도 김 씨 관련성이 드러날까 봐 못 본 척 한 게 아니냐 지적마저 나옵니다. 2021년 9월에 이제 9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할 때 그때 미래에셋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21년 9월에 검찰이 당시에도 미래에셋 증권의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과 고객 간의 통화를 당시에도 이미 녹취록으로 풀어서 기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그 수사 기록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사 기록 목록을 저희가 쭉 보니까 156쪽에 별원 20-3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녹음 파일이 있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이거 확인해 보지 말자. 이거 덮은 것이 아닌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발표를 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김 씨에 대한 출장 조사에 나서기 10일 전에 김건희 씨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아폰으로 2차례나 장시간 통화를 나눴다. 이런 사실도 한겨레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비아폰을 지급받아 썼다는 것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화폰은 2-3천 개 국정원에서 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고위직에 나눠주는데 그 비화폰은 안보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지 김건희처럼 주가 조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일 뿐이에요. 더구나 민정수석과 2차례에 걸쳐 30분 넘게 통화했다는 건 더욱 이해 불가입니다.
자신의 조사를 앞두고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게 아니냐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통화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가 휴대폰마저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아련조사하는 검찰 수치의 날을 연출합니다. 자기의 범죄 혐의는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이 비화폰을 통해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에게 줄을 닫는다. 이거는 엄청난 국정농단에 속하는 범죄 행위다. 나아가 이 통화가 있고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에는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했다. 이런 사실도 역시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화가 있고 6일 뒤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합니다. 또 창원지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명 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던 시점과도 시기가 겹칩니다. 심 총장은 이 통화에 대해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이다 해명했습니다. 일반 정책 관련 통화를 비화폰으로 했다는 주장인데요. 여러분은 이게 믿기십니까? 비화폰을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 사원과 관련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비화폰을 쓰는 건데 지금 정치와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덮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 두 사람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에 충분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안보용 비화폰을 대통령 배우자와 검찰총장에게 지급한 건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장시간 통화한 것도 당연히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수사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과 봐주기가 오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한 것 아닌지 누구라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쓰라고 비화폰을 이제 특정인에게 제한적으로 지급을 그렇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무슨 범죄자들끼리 사용하는 대포폰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비화폰이 일종의 국가인증 대포폰이 된 거예요. 이 통화가 심 총장이 그토록 기를 쓰고 경찰의 비화폰 수사를 막으려 한 이유의 하나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심 총장을 두고는 비화폰을 통해 내란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수 있다 의혹이 제기돼 왔죠. 이걸 감추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과 서버 관리 책임자였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게 아니냐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민정수석과의 부적절한 통화 내역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는 목적도 깔려 있었을 가능성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내란 관련 의혹은 내란 특검, 김건희 수사 관련 의혹은 김건희 특검 담당입니다. 심 총장은 두 의혹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특검 수사를 피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업자득이요 사필 기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은 2조 1항 15호에 따르면은 김건희 그 수사 대상 범죄 수사를 방해한 이런 의혹도 수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 비화폰 사용 자체도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지난 12.3 내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사실 규명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조은석 특검은 검찰이 12.3 내란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비화폰의 지옥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화폰의 통화를 추적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규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 총장뿐 아니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수사 지휘부와 책임자들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대선 직전 부랴부랴 사표를 내고 도망치듯 검찰을 떠났습니다. 수사 실무 책임자인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은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김건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는지 경위와 배경을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봐주기 수상한 검사가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부터 당장 압수수색하고 잡아들이고 예. 수사하고 구속하고 잘하고 있네. 예.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예.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겠죠. 검찰 권력이 대통령의 사병 노릇을 하며 뒤를 든든히 받쳐주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의 유례없는 국정전횡과 폭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검찰 권력 사유화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단죄가 이뤄져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이 또다시 국민 주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도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